안녕하세요. 민노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TV 똥덩이 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이제 제 회사 펀더드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가면서부터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책을 읽을 때의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 연대기를 거꾸로 거슬러 가는, 네, 거꾸로 거슬러 가는 그런 방법으로 읽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공부 방법에 대한 거는 책을 읽을 때 읽는 방법, 글을 쓸 때 쓰는 방법, 그다음에 뭐죠? 개념을 인제 지식을 인제 개념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이클 샌델 교수, 제가 하버드 교수 그 강의와 함께 인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뤘는데, 그 사람의 그 강의 방법을 뒤집어서 하는 공부 방법.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교수가 분위기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이유를 바탕으로 개념을 쌓아가도록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쌓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왜 이러한 공부법이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공부법이 학교 공부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하든 그게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든 이런 것들에 적용이 돼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공부 방법을 그냥 단순히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적용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인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그래서 요번 이 TV 똥덩이 기억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를 점점 지어 가야 될 텐데, 얼마가 걸릴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봐야지 알겠는데, 일단 앞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쪼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인제 몇 가지, 앞서 했던 것도 인제 다시 리뷰도 하고, 그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인제 좀 한 가지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요. 인제 공부 방법에 대한 거는 후에 가서 또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지금은 기억력에 대한 것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일단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제가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뭐냐면은, 이 기억이 단순히 기억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게 정보가 저장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인제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만은, 왜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또 하위 폴더가 있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잘 찾아지지도 않고 막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중앙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CPU죠, 말 그대로. 이게 인제 두뇌의 기능에, CPU에 해당하는 데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하드 드라이브라고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임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컴퓨터로 따지면은. 인간의 두뇌도, 사람의 두뇌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을 하는 곳, 시각을 담당하는 곳, 또 뭐죠? 청각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실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정리,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의 정리를 하려고 딱 하면은, 이게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처럼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사람 두뇌에서 어떻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한데, 어쨌든 그 내용까지 인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했던 기억이라고 하는 것, 기억력,
또는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학교 공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성적이 오르고 뭐 외워야 될 것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기억력도 늘어나고 그래서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해서 학교의 것만으로 이렇게 학교 공부에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학교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이 뭐라 그럴까요? 두뇌와 학교 수준도 다르고 또 두뇌 능력과 학교 수준이라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수준하고 또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학교 공부와 또 그 뭐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면 운동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는 것 이런 것들 예술하면 예술 이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이러한 기억력들, 두뇌의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꼭 학교 교육하고만 학교 공부하고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게 학교 수준. 네. 학교 수준하고 같지도 않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UBC에 다닌다 또는 하버드에 다닌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러한 뛰어난 기억력을 다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에 따라서는요. 기억력이 월등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몸만 신체만 부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두뇌도 닮아가요. 다만 두뇌가 외부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잘 못할 뿐인데 두뇌도 닮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의 유전자에서 기억력이 그 발달하는 방향으로 그 진화를 해왔다면 그 자녀들은 기억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상 학교 공부를 해가면서 이러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력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아도 기억력이 워낙에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기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도 뭐 성적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뭐 상위권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모두 다가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기억력을 저는 이제 능동적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제목이 능동적 기억력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이건데 능동적인 기억력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그 진학을 하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능동적인 기억력을 지니는 학생들은 뭐 학교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 정도가 그런 공부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학교 수준이 내려갈수록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그 학생의 수가 확률이 뭐 1%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거는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이다라고 해 가지고 하버드의 전체 학생이 다 이러한 두뇌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하버드에서 한 5% 그리고 인제 그게 쪼끔 뭐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일반 주립대 뭐 UBC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 제 칼리지라든가 이런 데로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뭐 한 1% 정도 되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역으로 얘기하면요. 대부분 학교가 아무리 학교 수준에 상관없이 95% 에서 98 9% 까지는 뭐 이러한 능동적인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능동적으로 기억력을 늘려갈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제가
그 코넬하고 콜롬비아 대학을 거쳐가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배워서 된 사람들은 없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스로가 나는 좀 천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상위 1%, 5%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학교의 수준 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공부 방법들은 사실상 내 인생을 내가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능동적인 기억력이라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내가 해야지만 되는 것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 방법을 익히면 학교 수준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가는 이제 요소로 들어가겠죠.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해가는 하나의 요소로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11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을 조금 늘려가는 그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한 두어 가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저장된 그 정보들을 기억이라고 하는 그 저장된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로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에 들어갈게요. 요약. 기억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적 본능에서,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죠, 이게. 생존 본능. 예. 생존 본능. 동물적. 예. 생존 본능에서 일단 기억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감정으로 기억한다 그랬죠.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먹으면 죽는다, 아유 이게 저거는 왠지 나는 손을 대면 안 될 음식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의심하고 이렇게 생존 본능에서 오는 것들,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이러한 기억력은 말 그대로 생존 본능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생존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기억력을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은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감정이 앞서면 논리적인 사고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공부는 감정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학교 공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사람을 내가 상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와 좀 관계를 좀 원만하게 이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게 보이면 그 사람과 선을 그어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의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사회 속에서 내가 생존해 가는 도구로서, 생존 도구, 예, 생존 도구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망치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뭐 못을 받고 나무를 자르듯이 내가 생존해 가는 도구로 쓰는 것이지 실제 두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네. 요거는 경계선을 딱 긋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그래서 감정이 없어야 된다, 전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감정으로서 기억하는 정보가 없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내 두뇌를 논리적으로 좀 더 키워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감정을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억이죠. 기억. 이게 기억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이 있을 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매달리면 내가 정신적으로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유를 묻는 질문. 이유를 묻는 질문. 예.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직접 개념과 개념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 방송까지의 내용이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 부에서 인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공부 방법을 인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기억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